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DS 인터페이스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김요한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Label Contrastive Learning for Image Classification입니다. 2023년에 스프링거에 억셉되었고 2024년 3월 22일 기준 1회 인용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버뷰에서는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백그라운드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서드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익스퍼리먼트에선 각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컨클루션에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버뷰입니다.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클래스 레벨에서의 의미적 차이를 중점으로 두고 있고 좋은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클래스 레벨의 의미적 차이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인스턴스 레벨에서의 의미적 차이를 학습하지 않는다고 본 논문의 저자는 언급합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긍정 및 부정 샘플을 비교하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인스턴스 레벨의 정보에 집중하여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기 위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결합한 레이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LCL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주어진 입력 데이터로부터 하나에 대응되는 출력을 유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피처와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식인데 실제 많은 산업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한 머신러닝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크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태스크에 사용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중 좋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기본 원리는 유사한 이미지가 서로 가깝게 동시에 다른 이미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도록 저차원 공간에서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방법을 모델이 학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해에 도움을 위해 A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s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데이터셋 X를 각각 어그멘테이션하여 XI와 XJ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각각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CNN인 FX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HI와 HJ를 출력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인 GX에 적용하여 인베딩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해당 인베딩 값들을 아래에 나와 있는 컨트래스티브 로스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분자는 포지티브 샘플에 대한 서로의 유사도이고 분모는 전체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플리핑과 그레이스케일처럼 다른 두 가지 버전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각각 키 이미지와 쿼리 이미지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미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기 위해 동일한 키 인코더와 쿼리 인코더를 구성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블의 정보까지 함께 학습하기 위해 레이블 메모리 뱅크의 키 이미지들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과 레이블을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쿼리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쿼리 이미지 벡터와 레이블 메모리 뱅크의 레이블이 동일한 이미지상을 포지티브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네거티브로 해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쿼리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쿼리 이미지 벡터만으로 분류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로스를 가중합함으로써 최종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각각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FK와 FQ는 각각 다른 버전으로 생성된 키 이미지와 쿼리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하여 각각 이미지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논문에선 CNN 일종의 리지넷을 베이스 모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 메모리 뱅크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은 배치 사이즈 영향을 받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향상하는데
그 배치 사이즈는 메모리 사이즈에 제한되어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렌이 제안한 레이블 메모리 뱅크를 구현하기 위해 Q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기존 메모리 뱅크와 달리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레이블도 함께 저장합니다. 그 레이블 메모리 뱅크에 저장된 많은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과 레이블로 인해 키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역전파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매우 큰 오버헤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발표된 모코에서 제안된 모멘텀 업데이트 같은 경우 메모리 뱅크 내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과의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계산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섹션에서 언급한 Q는 과거 배치 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된 이미지가 인코드된 리프레젠테이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의된 시밀러와 디스시밀러를 사용하여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역전파 과정에서 쿼리 인코더의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고 키 인코더의 파라미터는 모멘텀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아래 수식에서 세타 K는 키 인코더의 파라미터이고 세타 Q는 쿼리 인코더의 파라미터, M은 모멘텀 파라미터로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모코의 저자에 의하면 모멘텀 파라미터가 클수록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쿼리 인코더의 출력에는 클래시파이어가 연결되어 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그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Q는 쿼리 이미지의 벡터 집합이고 Y는 레이블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은 지시함수로 쿼리 이미지의 분류가 올바를 때 1, 분류가 틀리다면 0이 되고 그 P는 예측된 확률을 나타냅니다. 컨트래스티브 로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로스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스턴스의 클래스 레벨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인스턴스를 포지티브로 두고 다른 레이블을 가진 인스턴스를 네거티브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로스에 지시함수 1이 추가되고 쿼리 이미지의 레이블과 키 이미지의 레이블이 같을 때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탈 로스 같은 경우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와 컨트래스티브 로스의 가중합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제안한 LCL의 목표는 토탈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다른 데이터셋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베타를 찾기 위한 실험입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 리즈넷을 사용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128, 템퍼러처 하이퍼 파라미터는 0.07로 모멘텀 파라미터는 0.9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 0.01, 에포크는 500회 실시하였고 토탈 로스의 파라미터는 0.5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표를 확인해 보면 이 베타가 0.5일 때 에러 레이트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셋 대상으로 분류 모델을 바꿔가며 실험을 했는데요. 그 오른쪽 그림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LCL과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인 리즈넷의 분류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은 엠리스트를 사용하였고 TS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왼쪽이 LCL이고 오른쪽이 리즈넷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LCL이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에서는 먼저 모코가 주장한 모멘텀 파라미터가 클수록 분류 성능이 높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멘텀 파라미터를 0.8, 0.9, 0.99, 0.999, 0.9999로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5 도표를 확인해 보면 그 모멘텀 파라미터가 클수록 에러 레이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제한한 LCL이 더 나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코더 모델을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합니다. 테이블 6 도표를 확인해 보면 5가지 모델 모두 기존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LCL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의 배치 사이즈를 찾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이듯이 그 125의 배치 사이즈와 500 에포수일 때 에러 레이트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배치 사이즈와 에포 수를 더 크게 할 경우 오버피팅이 발생한다고 저자는 언급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 본 논문은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프레임워크인 LCL을 제안합니다. 또한 레이블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여 클래스 레벨뿐만 아니라 인스턴스 레벨에서의 의미적 차이까지 함께 학습시킵니다.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LCL이 여러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기존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입증하였고, LCL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성능만 테스트했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태스크에 대한 연구 가능성 역시 열어두었습니다. 현재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언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의 메커니즘을 사용할 때보다 다양한 메커니즘의 장점을 살려서 결합하는 접근 방법이 좋은 방향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